안녕하세요. 워커힐에 있는 한식당인 명월관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명월관 위치는 워커힐 호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힐은 서울 광진구에 있고요. 보통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이 강남이나 저 강북 쪽에 주로 모여 있는데요. 워커힐은 좀 따로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경관이 좋긴 해요. 위쪽으로는 아차산이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라 산 보기에도 좋고 강 보기에도 좋은 호텔입니다. 이날 갔었던 명월관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마당 같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리고 명월관에서 밥을 먹으면 커피를 테이크아웃용으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셀프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뽑아서 마당 쪽으로 가는 거죠. 식후 산책 코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풍도 예쁘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날은 가는데 비가 좀 오더라고요. 비가 와도 구경은 할 수 있지만 그 우산 쓰고 구경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밥 먹고 산책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워커힐은 위치가 적당히 산속이라 가는 길도 좀 좋아요. 그래서 갈 때 놀러 가는 느낌도 나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이런 곳에 호텔이 허가가 났지 이제는 그 서울 내에서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워커힐 부지 안에 있는 호텔이 세 곳입니다. 비스타 워커힐, 그랜드 워커힐, 그리고 더글라스 하우스. 호텔마다 장단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예전에 영상으로 한 곳씩 올려둬서 간단히 카드로만 넣어둘게요. 그리고 호텔이 세 개라 그런지 안에 있는 음식점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규모가 좀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호텔들 중에서 부지만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클 거예요. 중식도 있고 뷔페나 피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뷔페는 이번에 리뉴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식은 두 군데가 있어요. 온달이랑 명월관. 이날은 명월관에 다녀왔습니다. 명월관이 고기 가격이 비싸기로도 유명해요. 그 국내에서 제일 비싼 곳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벽제갈비가 있어서 두 곳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부위에 따라 가격이 좀 달랐어요. 명월관은 안창살이 제일 비쌉니다. 이게 100g에 13만 원이라 쉬운 가격이 아니긴 하죠. 안심은 100g에 11만 원인데 그래도 주문해보면 뭔가 100g 이상 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은 비싸긴 합니다. 한우 양념갈비는 100g에 37,000원. 사실 명월관이 고기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또 가격 높은 고깃집들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생각할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저는 이날 안창이나 안심을 먹지는 않았고요. 명월관에서 가장 저렴한 고기인 200g에 49,000원 하는 불고기랑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200g에 49,000원이면 사실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닌데요. 100g에 8만 원이나 막 13만 원 하는 거 보다가 보니까 이게 묘하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보니 선녀 같은 거죠. 그리고 갈비탕은 미국산 갈비를 사용하면 35,000원이고 한우를 사용하면 41,000원입니다. 저는 이날 한우 갈비탕을 주문했는데요. 이게 무슨 갈비탕이 저 가격이나 싶긴 하지만 먹어보면 맛있어요. 대신 예전보다 양은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커힐은 멤버십을 끊어놓으면 이 가격에서 할인이 또 돼요. 멤버십이 1년 단위라 저도 가끔 하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대충 20-30%라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을 들어놓으면 1년 안에 여러 번 가야 이득이라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멤버십이 없어도 10% 정도는 그 네이버 예약 할인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할인이 되는 곳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할인은 항상 좋으니까 저도 어디 가든지 최대한 할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멤버십 설명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예 호텔들 멤버십을 모아다가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비가 내리는 명월관에 도착했습니다. 명월관은 여기 있는 호텔 3개 중에서 소속은 비스타 워커힐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호텔 내에서도 신경을 써주는 건가 싶고 그렇네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이야기한 마당이 있어요. 가는 길은 한옥 같은 곳도 있는데 여기도 명월관입니다. 여기는 한우 막김 차림을 주문하면서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해요. 이날은 비가 와서 산책로는 그냥 적당히 보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갔어요. 명월관 내부 사진이랑 영상입니다. 저는 이날 예약을 안 하고 현장 대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전화로 여쭤보니까 좌석을 100%는 예약을 안 받고 일부 좌석을 현장 고객을 위해 빼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빼놓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날은 빨리 들어갔습니다. 모자이크는 좀 편하겠다 싶네요. 창가석 쪽은 보통 예약을 미리 해야 앉을 수가 있습니다. 밖을 보면 한강이 좀 잘 보여요. 노란색이 잔디 깔린 마당이고 그 뒤쪽이 한강입니다. 한강 보면서 밥 먹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기 저장고. 이번에 갔을 때는 깜빡하고 안 찍어와서 예전에 찍어왔던 영상을 캡처해서 넣어봤어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태블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진을 안 찍어와서 워커힐 사이트에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깜빡한 게 좀 많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들은 가기 전에 보고 가면 편하죠. 워커힐 음식점들은 거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호텔 음식점들이 이런 게 잘 되어 있기는 해요. 저는 이날 불고기 2인분이랑 그리고 고기 주문했을 때 그 16,000원 추가하면 나오는 된장찌개 그리고 식사로는 갈비탕이랑 물냉면을 주문했어요. 그냥 된장찌개 단품은 한우 차돌이 들어가고 가격이 39,000원입니다. 가격이 좀 높긴 하죠. 저는 아직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보셨어요? 그 호텔 음식점들을 보면 이렇게 가끔 가격이 튀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것만 보면 가격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상황을 보다 보면 또 이유가 있어 보이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가격이 납득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호텔에서 된장찌개 7,000원 받았다가 그 인건비나 시설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늘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아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옆에 뒀더니 직원분이 테이블보로 덮어주셨어요. 저는 겉옷을 그냥 여기다 놨는데 일행의 옷은 직원분들이 받아서 장에 넣어주셨어요. 고깃집이다 보니 고기 냄새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생각해보면 냄새라기보다는 향인데 아무튼 이거는 기본 야채들이에요. 그리고 기본 반찬. 기본 반찬은 조금씩 바뀝니다. 이날은 가오리 회무침이랑 잡채 그리고 새우 브로콜리 샐러드가 나왔어요. 반찬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우가 있네요. 그 브로콜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새우는 좋아합니다. 회도 한 잔 먹고 냉면 주문해서 올려 먹으면 회냉면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밑반찬은 리필이 되니까 이거는 좀 더 먹었어요. 새우만 골라 먹으면 좀 민망해서 브로콜리도 같이 먹게 됩니다. 건강에는 좋겠네요. 그리고 고기를 주문해서 숯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불고기 불판이 올라가요. 그리고 불고기 육수. 약간 단맛이 좀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단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고기 육수보다는 약간 덜 단 편입니다. 그리고 불고기 2인분. 버섯 애들이랑 파랑 그리고 불고기네요. 직원분이 버섯을 잘라주셨어요. 사이드 쪽으로 버섯을 세팅하고 가운데에 불고기를 올렸습니다. 고기를 세팅하는 도중에 갈비탕에 도착했어요. 불고기 다음에 이제 갈비탕이나 된장찌개의 타이밍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기를 다 먹고 식사를 해도 되고요. 같이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직원분이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그냥 같이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고기. 기본적으로 직원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고기를 구워주세요.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편하긴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구워주신다고 해도 제가 직접 구울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한 점씩 구워 먹어야 맛있는 고기일 때 그런 거고 불고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익혀야 되니까 구워주시면 편하긴 하죠. 그리고 돼지고기도 가끔 제가 굽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돼지고기집 갔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익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익기 전에 적당히 익혀서 먹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싹 불고기도 좋지만 육즙이 적당히 있는 것도 괜찮아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불고기랑 밥이면 뭐 어지간하면 맛있긴 하죠. 맛없는 게 쉽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 가격은 일반적인 불고기집들보다는 높아서 그 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단이 있는 거죠. 가격은 좀 더 높지만 고기도 괜찮고요. 저는 이날 입구 주변 좌석에서 먹었는데요. 이쪽은 테이블 간격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먹고 있으면 도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가끔 고기 정리를 해주고 가십니다. 여기 불고기는 먹어봐야 된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왔을 때 먹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고기를 버무린 양념도 단맛이 적당히 있어요. 여기가 일반적인 불고기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 정도보다는 약간 단맛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담백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평균보다는 약간 낫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단맛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약간만 더 덜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불을 빼기 전에 숯 사진도 찍어봤어요. 숯이 좀 예쁘게 생겼네요. 다 먹고 나면 국물 쪽에 빠져있는 고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체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 주변은 입이 짧은 양반들이 많아서 보통 저런 거는 제가 다 먹는 편이에요. 불고기 국물에 밥을 적당히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비탕 41,000원입니다. 위에 미니 3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미국 갈비탕은 안 먹어봤지만 한우 갈비탕에 들어있는 갈비들은 그 부위가 가성비 있는 곳들이 사용하는 Y자처럼 생긴 부위는 없었고요. 고기 양은 예전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 같네요. 2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안 오른 만큼 고기 양이 줄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고기도 먹었으니까 저는 일행에게 갈비 3점이랑 양지고기 그리고 3을 줬고요. 물냉면을 한 그릇 받아왔습니다. 물냉면이랑 바꾸기에는 좀 갈비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뚝배기를 받은 상황이라 이것까지 안 바꿔주는 거는 좀 그렇죠. 국물도 좀 떠먹어보고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름기가 줄어든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방 풍미는 약간 약하지만 담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기는 괜찮았어요. 적당히 살맛도 있고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에 좀 더 지방이 붙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부분은 줄은 것 같아요. 이날만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성이 좀 더 담백한 갈비탕을 만드는 쪽으로 바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기 자체는 맛있어요. 부위도 좋고요. 아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Y자로 되어 있는 뼈들이 있으면은 보통 푸짐하게 고기가 나오기가 좋죠. 마구리라고도 하는 부위인데 대신 발라먹기는 약간 힘들고요. 그래도 걔네들이 있으면 양이 많아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에는 좋아서 가성비 갈비탕 집에 가면 자주 보이는 애들이에요. 저도 가성비 갈비탕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릴 곳도 있어요. 약간 양이 적은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 아까 너무 많이 나눠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예전보다 양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맛있는 갈비탕을 먹고 싶을 때 생각이 나는 곳이에요. 맛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소스에 찍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산미 있고 달고 이런 소스가 고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섞어 먹어도 좋고요. 기본 반찬인 새우나 회 같은 애들이랑 같이 먹는 건데 간도 적당해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이거는 고기를 주문해서 먹었을 때 주문이 가능한 작은 된장찌개입니다. 가격은 좀 곤란한 16,000원이고요. 추가 된장찌개라 그런지 차돌은 없고 튀니지산 꽃게가 반마리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 자체는 맛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랑 차. 가을이라 감이 나온 것 같은데 감 잘려져 있는 게 저게 상당히 깔끔해서 보기 좋았어요. 이날은 다행히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비가 그쳐서 일단 커피를 뽑았습니다. 커피 머신은 입구 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아이스 메이커라 아이스 커피도 가능해요. 그리고 커피를 들고 마당 쪽으로 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호텔이 비스타 워커힐이에요. 그리고 돌면 보이는 게 밥을 먹었던 명월관. 외관이 좀 멋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 나오면 볼 수가 없겠네요.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가을이라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명월관이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저도 여기 올 때면 가급적 둘러보고 가고 있어요. 즐겁게 먹었던 워커힐 명월관. 음식만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약간 주변 구경도 하고 싶을 때 오게 되는 곳입니다. 음식도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고기 질도 좋고 갈비탕에 들어가는 갈비도 맛있습니다. 고기 단품은 가격대가 좀 많이 넘지만 그 분위기랑 서비스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이랑 오기에도 좋고요. 실제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에서는 제가 좀 많이 어린 편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요즘 청년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긴 합니다. 서울 도봉구처럼 지자체에 따라서는 만 39세까지 청년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준에서는 저도 청년이지만 45세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빨리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월관이 간이나 입맛이 그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는 건가 싶은 느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랑 같이 오기에도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시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있지만 서비스나 분위기나 뭐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기 단품은 약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기 먹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장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월관에서는 김장을 직접 해보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김장을 직접 해보는 거죠. 세상이 좀 바뀌긴 했구나 싶고 물론 내용을 보면 그 김장 담근 것도 주고요. 이벤트도 있고 수육 같은 음식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뭔가 김장을 돈 주고 담가보는 행사라니 신기하긴 했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데이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